안녕하세요, 조은입니다. 애플과 구글의 경쟁은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경쟁이다. 참 재밌게 제목을 붙여요.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있습니다. 이것에 특화된 그 반도체 업체가 그 엔비디아라고 하는데, 시가총액이 전통의 강자 인텔을 추월해서 그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반도체 기업으로 도약을 했습니다. 그 그래픽 구현 기술을 그 빅데이터와 자율주행 등에 그 확대 적용하면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. 주가는 그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. 미래에는 영상 작업을 처리하는 그 GPU가 대세인데 엔비디아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빅데이터, 인공지능, AI, 자율주행 등의 4차 산업혁명의 주도 역할을 할 것이다. 이 엔비디아의 기술력은 GPU 덕분이거든요. 인텔은 CPU가 뭐냐면요, 그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입니다.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데는 CPU가 굉장히 유리합니다. 그런데 그 요즘의 대세가 뭐냐면 그 테슬라입니다. 테슬라가 왜 대세냐면 사실은 전기차보다는 그 자율주행 산업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거든요. 이 테슬라가 배터리까지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. 즉 애플처럼 이제 모든 것을 테슬라의 생태계에 가두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요.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방식이 그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사물 인식 시스템입니다. 사진은 CPU보다는 GPU가 더 잘 읽히죠. CPU는 사진을 읽을 때 초당 5장 정도밖에 읽지 못하지만 GPU는 초당 한 수천 장을 읽어냅니다. 게다가 그 병렬로 연결하면 훨씬 더 많은 사진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 고속 한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가 그 사물을 인식하고 피하거나 멈추거나 해야 하는데, 그 CPU는 속도가 너무 떨어져서 도저히 자율주행에 쓸 수 없어요. 그 CPU 방식은 이제 노트북이나 태블릿 PC인데 이게 포화 시장이라는 거죠. 자율주행차 시장 이제 막 태동하는, 성장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? 요즘 대세가 그림이에요. 뭐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유튜브, 넷플릭스 동영상 파이지 않습니까? 엔비디아의 그 GPU가 클라우드 서버에 있어서 필수품이거든요. 엔비디아가 이제 인텔을 제낀 거예요. 왜?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모두 다 언급하는 기업들이 다 미국 기업들입니다. 미국이 전 세계의 모든 미래의 기술은 다 선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한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만 그런다고 뭐 되나요? 부에는 흐름이 있고 따라가야 되는 게 있는데, 한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돈을 벌어서 달러를 환전해서 미국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거 어쩔 수 없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. 테슬라의 전략이 그 삼성전자 반도체 전략과 닮았다라고 하네요. 1980년대 중반 일본과 그 미국 간의 반도체 갈등이 일어났을 때, 일본의 메모리는 일본 특유의 그 장인 정신, 모노축구리라고 하는 그 장인 정신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보고 시스템 반도체인 그 CPU의 방향을 바꿨어요. 그러자 일본이 이제 기고만장해졌죠. 그러니까 미국은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의 메모리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게 됩니다. 이때 이 틈을 노리고 뛰어든 게 삼성전자입니다. 애플이 애플 컴퓨터를 만들어서 PC가 세상에 나왔는데, 이 PC는 패러다임을 바꿉니다. 이전의 컴퓨터는 이제 그 뭐 애니악처럼 엄청나게 큰 집중하는 컴퓨터였는데, 여기에 최적화된 메모리가 바로 그 일본 메모리 반도체였어요. 일본 반도체는 그 30년간 고장이 한 번도 안 납니다. 단점 비싸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PC용으로 만든 메모리 반도체는 3년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건데 가격이 싸요. 저성능 메모리였던 거죠. 이건 신의 한 수였습니다. 왜냐면 PC의 발전 속도가 워낙에 빠르게 지속되다 보니까 그렇게 튼튼하고 오래가는 메모리가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. 몇 년 있으면 PC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 안에다가 뭐 금은 보석, 뭐 100년 쓰는 걸 박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? 그래서 싸고 뭐 그러면서 고장 잘 안 나는 그런 제품이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면서 일본 메모리 반도체가 죽어버린 거죠. 현재 테슬라가 쓰고 있는 전략도 이 삼성전자 초창기의 메모리 반도체 전략하고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아직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전기차 모델을 내놓은 거예요. 뭐 2019년 기준 15만 대 팔렸고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잖아요. 앞으로도 자율주행에 대한 요구는 더 강력해질지 없어지지 않을 거잖아요. 누가 부산까지 가는데 한 5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운전하고 싶습니까? 저라도 앉아서 영화 한 2편 보고 그렇게 가고 싶지. 테슬라 주가가 요즘 많이 떨어졌잖아요.
뭐 테슬라는 그동안에 너무 부풀려졌다. 그럼 거품이 꺼지고 있다. 뭐 맞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. 왜냐면 주가라는 게 미래 거품에 의해서 막 돈이 몰리고 또 거품이 꺼지면 또 내려올 수 있어요. 그러나 테슬라가 가는 방향은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. 왜냐면 얘네들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플랫폼 시스템을 만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스페이스 X 같이 인공위성 기업체에서 막 띄우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. 참 특이한 사람이 하나씩 태어나는 것 같아요. 스티브 잡스, 일론 머스크, 그 사람들이 또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. 테슬라가 뭐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죠. 플랫폼 기업과 리치 기업으로.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. 그리고 그거를 추구하지도 않아요. 기존의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은 테슬라와 경쟁을 한다면은 전기차를 더 잘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쉽지 않은 능력입니다.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애플도 자율주행차 시장을 도전한다고 했죠. 목표는 한 2024년에 한다. 이 일론 머스크 같이 이제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제품을 중간중간에 출시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애플은 완성된 제품을 내놔서 한 번에 게임 체인저를 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. 스티브 잡스 때부터 그 아이폰 만들 때부터 이렇게 전통이 됐는지 애플은 당연히 애플카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안 만들 이유도 없고요. 왜냐면 내 아이폰하고 애플카의 플랫폼하고 연동하는데 이 기존 인프라가 이미 iOS로 다 있잖아요. 그걸 갖다가 차도 연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. 그걸 없는 기업들이 플랫폼을 만드는 거는 이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 애플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럼 뭐 구글도 당연히 하겠죠.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계가 있기 때문에. 테슬라는 지금 자체 테슬라의 운영체계로 갈지 아니면 안드로이드에 붙을지 iOS에 붙을지 뭐 이건 모르겠지만 구글, 애플, 테슬라 이 자율주행차 시장은 향후 재밌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.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자율주행이 아니어도 싸게 이제 배터리 넣고 친환경 테마로 만드는 차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.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어떤 면에서 앞서가고 있잖아요. 그리고 싼 가격에 잘 만들고 있고 이게 전기차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. 석유 휘발유를 전기로 대체한다라는 그런 에너지 측면도 있지만 더 앞서가면은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한 기술들이 접목해서 플랫폼으로 연결돼야 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뭐 어느 정도까지는 운전하면서 쓸 수 있는 거는 뭐 허용하겠지만 그게 자율주행까지 돼갖고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거를 중국이 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또 엄청나게 방해 무장을 할 거고요.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. 뭐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운전대를 안 잡고 사는 게 기본인데 뭐 차에 운전대가 없으니까. 근데 뭐 중국은 뭐 운전을 하면서 사는 모습, 운전을 직접 하는 사람이냐, 운전을 자율주행에 맡겨서 하는 사람이냐, 뭐 이런 식으로도 부익부 분익빈이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